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 11일 화요일 장 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날씨가 좀 우중충하고 비가 오고 하는데요. 태풍까지 이렇게 오고 있다고 하잖아요. 모쪼록 피해 없으시기를, 그리고 어디 멀리 가시거나 할 때는 또 조심하시길 당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어떻게 보면 저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제는. 그래서 어제 방송을 하면서 좀 그런 어떤 분위기들이 좀 감지됐는지 많은 분들께서 또 격려를 좀 해주셔가지고 댓글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똑같죠. 이렇게 좋은 종목이 왜 시장에서 인정을 못 받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똑같은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로봇도 아니고.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재고하고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더라도 대한민국에 이런 종목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역시나 이 종목을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을 이유가 없고 지금 현재만 보더라도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단지 시세가 예상보다 오르지 못한다는 부분, 최근 시장의 어떤 강세에 비해서 별로 세지 못한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어떤 뷰나 생각을 바꿀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힘내시고, 셀트리온은 고독하고 외로운 종목입니다. 이 종목을 알아보는, 이 기업을 알아보는 우리가 지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그 보답을 분명히 해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화이팅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당분간 진단키트 모멘텀이 소멸됐다. 오늘 수젠텍 폭락하면서 어제 좀 예고가 됐죠. 장 마감 후에 이제 실적 발표 난 부분이 예상치에 의해서 굉장히 좀 저조했기 때문에 이 모멘텀이 좀 소멸되는, 결국 이제 2분기 실적이 피크 아웃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마무리 지어지면 결국은 진단키트 주들은 추세가 좀 꺾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저는 보고 있었고,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를 드렸고 이번에도 그걸 좀 확인하는 그런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굉장히 많은 수급들이 이제 붙어 있고 이제 끌어올렸고, 많은 큰 손들도 여기에 진입해서 끌어올렸기 때문에 바이오의 상당한 수급이 아마 분산될 거고요. 그 수급이 제가 볼 때는 치료제 백신 쪽으로 넘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녹십자든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쪽으로도 이제 이동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이제 임상 사이트 보니까 셀트리온 CTP5913 국내 임상 환자 모집이 완료됐더라고요. 보니까 그 부분도 상당히 좀 향후 기대감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스마트 리포트에서 짚었던 종목군들, 그런 종목군들을 어떻게 이제 여러분들이 활용하면 좋을까, 그 얘기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SC생명과학 분석을 해드린 시점에서 한 100% 수익이 났거든요. 이제 어떤 시점에서 어떻게 활용하는 재밌는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한테 많이 유익한 내용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을 한번 구성해 봤고요. 그러면 이제 먼저 장 마감 내용부터 한번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는 좀 혼조권이었어요. 일본 증시가 이제 어제 휴장했다가 개장했는데 1.8% 강세 좀 마감했고요. 홍콩 증시 1.7% 정도 강세. 대만하고 홍콩은 오늘 좀 약세, 조정 흐름을 좀 보였고요. 미국 증시가 이제 나스닥 주요 기술주들이 조금 조정을 보였고요. 다우, 그러니까 이제 금융주, 화학주, 정유주, 이런 어떤 제조업단의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들이 이제 좀 강세를 보이면서 언택이 조정받고 컨택이 강세였다. 이렇게 좀 미국 시장도 결론되는데, 우리나라 시장도 이제 그런 흐름을 좀 보였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 삼성전자가 이제 플러스 강세, LG화학이 오늘은 좀 전기차보다는 화학주의 어떤 흐름으로서 좀 움직인 게 아닌가 싶고요.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는 오늘 4공장을 이제 투자해서 설립하겠다, 건설하겠다, 이 발표를 하면서
뭐 사실 이제 CMO 업체가 이제 설비를 늘린다는 게 좀 모멘텀적인 면에서 크기 때문에 오늘 장중에 한 7% 급등하는 거 봤었는데 마감은 한 4% 정도 강세였던 것 같고요. 네이버는 이제 0.6% 약세, 카카오도 이제 한 1% 정도 약세죠. 오늘 뭐 LG생활건강이 이제 굉장히 강세를 보이면서 컨택, 포스코도 4% 강세, KB금융, 신한지주 4에서 6%. 이제 은행주, 포스코, 정말 굴뚝주 내지는 이제 전통적인 그 산업분들 이런 쪽이잖아요. 컨택이라 대변할 수 있는, 굳이 이제 분류하자면 그런 종목군들, 한국전력 7%. 그래서 오늘은 이런 흐름이었다. 좀 이해되시죠? 예. 미국 시장과 이제 거의 동일한 어떤 흐름. 코스닥 쪽에서도 보시면 5G가 좀 강세였죠? 예, KMW 비롯한 5G 그 일부 이제 바이오 종목들 매드팩도 강했고 ABL 바이오, 헬릭스미스 돌아가면서 이제 못 올라갔던 것 좀 올라가고 이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종목별 장세 좀 펼쳐진 것 같고요. 컨택이 강했다 이렇게 좀 결론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 하나 짚어볼게. 최근에 이 현대차가 굉장히 급등했지 않습니까? 보시면 기관들이 어마어마하게 최근에 이제 순매수를 많이 했어요. 보시면 이 빨간색이 기관의 이제 순매수 어떤 수급이거든요. 쭉 들어오죠. 60만 주, 30만 주 막 그렇죠. 최근 이틀 동안 조금 급등했기 때문에 이제 순매도가 나왔고 외국인도 이제 매도를 하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저는 이게 주도주로 올라서거나 이제 그런 관점은 아니고 최근에 이렇게 올라간 거는 이제 예상보다 실적이 좋았던 부분도 있지만 그 실적이 좋아진 부분이 사실은 이 기업이 전기차, 수소차도 하잖아요. 이 성장이라는 프레임을 붙일 수 있는 전기차와 수소차 쪽에서 폭증해가지고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나왔다면 사실 이 종목도 친환경차, 전기차 어떤 성장 업종으로 이제 프레임을 씌울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수소 전기차 쪽에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나와가지고 그게 아니라 최근에 니콜라 쪽이 이제 상장하면서 수소차 부각된 부분들 그리고 친환경차 이제 브랜드 확정한 부분들 이게 좀 이벤트성으로 좀 붙여버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밑에서는 전형적인 이제 컨택주로서 이제 바라보게 되다가 여기서 그런 어떤 테마성의 어떤 수급들이 쫙 들어온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개념 같아요. SK가 이제 SK라는 주식이 이제 그 지주회사잖아요. 근데 지주회사에서 SK 바이오팜이라는 이벤트 효과가 붙어버리니까 굉장히 급등했었죠. 그때랑 비슷한 효과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현대차가 주도주가 될 것이라는 그런 어떤 언론 보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런 의견들도 있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신박사의 생각은 현대차는 주도주로 올라설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엔 좀 이벤트성으로 올라간 포인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좀 그렇다는 얘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제 그 진단키트 관련된 얘기들을 한번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진단키트 부분을 보면 이게 이제 지난 5월달에 이제 리포팅이 나왔던 거거든요. 신한증권에서 이제 나왔던 건데 제 블로그에도 그때 올려드렸었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저는 좀 부담스럽다. 이런 예측들이 사실은 그 코로나 사태가 그 당시에는 코로나 사태가 이게 진정될지 확산될지 약간 모르던 시점이었거든요. 5월달 이 리포팅이 나올 때쯤. 이기 때문에 저는 이때 리포팅이 나올 때 실적 예측 올해 이제 매출액이 3,900억에 영업이익이 300억 나온다는 포인트는 계속적으로 공장이 풀 가동되는 완전히 팬데믹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그런 상태에서 나올 수 있을 건데 그걸 잘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수센텍에 대해서 저는 요 종목을 투자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드렸거든요. 저는 이제 그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이 종목이 주가가 올랐다 하더라도 제 생각이 그리고 제 판단이 틀렸다고 보진 않아요. 올랐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저는 제 기준상 그게 맞은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신한증권 리포팅이 굉장히 좀 파격적이었어요.
꿈같은 영업이익률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보시면 2분기에 대한 매출액이 여기 보시면 전망이 1523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리고 영업이익이 1188억, 한 1200억 정도. 예. 2분기에. 예. 이렇게 지금 예상을 했는데, 그리고 이런 예상의 바탕으로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예.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주가가. 근데 이번에 실적 발표가 났는데, 실적 발표가 이제 여기 있죠. 매출액이 240억에 영업이익이 202억이에요. 야, 이게 아니 괴리가 너무 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폭락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투심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진단키트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어찌됐든 2분기 실적이 피크라고 모두가 대부분 예상하고 있고 그렇게 될 건데, 그렇다면 이번 2분기 실적 발표 즈음에 이 진단키트 주들은 사상 최대 고점을 만들 가능성이 높은 거죠. 시즌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예상치 정도 부합 대정돼야 여기서 좀 머물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는데, 이 터무니없는 게 나와버리니까 예상치보다 이거 그냥 폭락인 거죠. 예, 저는 진단키트 주들은 고점 찍혔다고 봐요. 어차피 단가들도 지금 하락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증권사 리포트를 그냥 이제 맹목적으로 바라보면 안 되고요. 예. 이런 리포팅을 제가 이제 오전에도 많이 분석을 해드리고 읽어드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 생각들을 곁들이고 이제 어려운 용어나 이런 것들 좀 해석을 해드리는데, 이때는 너무 제가 볼 땐 과도했던 것 같아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예, 그래서 주의가 좀 필요하고요. 예, 이 신한증권 같은 경우는 조금 제가 볼 땐 신한증권이 조금 과도한 어떤 전망들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 뭐 그건 이제 각의 이제 애널리스트마다의 어떤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겠지만, 저도 이제 많은 애널리스트의 리포팅을 보지만 특징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들은 자신이 좀 판단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메리츠 증권에서 나온 리포팅은, 예, 이것도 이제 5월 26일 날 나온 리포팅인데요. 수젠텍 리포팅인데 2020년 매출액이 5,700억에 영업이익이 256억. 예, 매출액이 5,700억. 근데 이번 2분기가 실적의 피크 가능성이 높은데 매출액이 240억. 이거 너무 괴리가 크잖아요. 이거 뭘 바탕으로 이렇게 예측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주의가 필요한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우리가 좀 판단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진단키트주들 고점이 좀 찍히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되고요. 다른 종목도 한번 좀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랩지노믹스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제 고점대를 형성하면서 같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도화선이 되면서 좀 추세가 꺾이는 그런 재료가 된 것 같고요. 수젠텍 실적 발표가. 랩지노믹스도 추세가 푹 밀려버렸습니다. EDGC도 6% 빠지는 형태. 휴마시스도 7% 빠지면서 어느 정도 고점대를 형성한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뭐 셀트리온이 판매 개시하거나 뭐 그러면 한번 좀 올려치는 형태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제가 볼 때는 매도 시점이라고 생각되고요. 시젠 같은 경우 3% 오늘 약세이면 이제 대형주기 때문에 급락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지만 어쨌든 피크아웃을 형성하는 구간이다.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가 좀 피크아웃을 형성하는 구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재밌는 얘기일 수도 있고 굉장히 도움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제 스마트 리포트 오전에 드리는 거 있잖아요. 종목들 짚거나 이제 주요 이슈 있거나 이런 거 짚어보는 식으로 이제 오전에 제가 리포팅을 유튜브로 이제 발행을 하는데요. 제 유튜브 이렇게 보시면 스마트 리포트 이런 거 있죠? 예, 이런 거 이제 있는데, 사실 이제 저는
좋은 어떤 구간대도 조금 고려해서 이제 분석 자료들을 올려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뭐 오스코텍이든 뭐 인트로바이어든 뭐 이런 것들 종목들을 그냥 아무 때나 올려드리는 건 아니에요. 예, 괜찮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저는 매수천이나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제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혹여라도 이거 보시는 시점에서 관심을 더 가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타이밍들도 제가 고려를 해서 이제 올려드리는 건데, 제가 올려드리는 시점에서는 별로 관심은 없어요. 예, 조회수를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오늘 올린 것만 보더라도 뭐 조회수가 다른 거에 비해서 오늘 뭐 첨생법 관련해서 이제 올려드린 게 다른 거에 비해서 굉장히 낮잖아요. 그쵸? 뭐 셀트론 올려드리면 많은 분들이 조회를 많이 하시죠. 여기 보시면. 예. 그러니까 주구장창 셀트론 관련해서만, 아니면 최근에 핫 이슈인 종목들, 뭐 현대차라든지 LG화학이라든지 이런 거 주제로 삼고 썸네일 만들어가지고 올리면 조회수는 엄청나게 붙을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시장의 관심도고. 근데 진짜 종목들을 매수하려고 치면 사람들이 별로 관심 없을 때 매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면 재밌게도 제 유튜브 조회수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SCM 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지금은 조금 붙었네요. 8,400. 예, 근데 이게 올렸을 때 5,000도 안 됐죠? 3,000, 4,000? 예, 그러니까 셀트리온 올려드린 거는 3만, 뭐 4만 이렇게 조회가 붙잖아요. 앞뒤로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셀트리온 주주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이제 그러실 수도 있지만, 시장에서도 관심이 별로 없을 때 제가 올리는 거거든요. 예, 보시면 시장에 관심이 별로 없을 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제 유튜브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예.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구나. 예. 오스코텍도 보십시오. 조회수가 만도 안 가잖아요. 첫날에 4천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급등했죠. 예. 그러니까 이제 SCM 생명과학도 여기서 제가 올려드렸거든요. 요 날이었죠? 예. 저거를. 여기는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종목이 신규 상장돼가지고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강조드렸을 거예요. 이거 동료 기업 대비해서 너무 저평가다. 이건 좀 너무 저평가인데,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매수 추천 아니지만 예, 그런 얘기를 드렸거든요. 이게 지금 더블 났어요. 더블. 예.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오늘은 제가 볼 때는 1차적으로 좀 매도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이제 반대죠. 예. 대중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단 말이에요. 보시면 오늘 SCM 생명과학 막 뉴스 막 빵빵 터졌어요. 리포팅도 나오면서 제목도 자극적이죠. 수면 위로 떠오르는 히든 밸류 해가지고 조만간 이제 시행되는 첨단 재생 바이오법이라는 첨생법에 또 부합되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첨생법으로 주목받을 세포 치료제 하면서 이 기업에 대한 또 이런 CMO 사업 관련된 얘기들도 같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주목받을 만한 그 모멘텀들이 다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이 기업에. 야, CMO 사업?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렇게 막 CMO 사업 사공장 만든다니까 막 예? 뉴스가 어마어마하게 터졌죠 오늘. 그래서 CMO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SCM 생명과학이 CMO 관련된 관심도가 집중되면서 오늘 급등했을 가능성이 높죠 오늘. 예. 그리고 이제 첨생법이 조만간 이제 시행이 되기 때문에 뭐 그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SCM 생명과학이 이제 본격적으로 대중의 관심 속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런 구간대에서부터 이제 슬슬 매도 타이밍을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뉴스들이 막 계속 쏟아졌어요. 보시면. 평소에 없던 이제 그런 기업이거든요. 별로 이제 주목받지 않던.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면, 제 이제 유튜브 보시면서 좀 그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셀트론 같은 거야 이제 기본적으로 조회수 막
빵빵 나오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무작정 그냥 조회수만 늘리고자 한다면 당연히 셀트리온만 주구장창 하면 되겠죠. 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유튜브 운영한 취지가 이제 그런 부분은 아니니까 올바른 투자 철학과 투자 전략을 짜시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좋은 종목들을 또 분석할 수 있는 능력도 기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양하게 이제 하려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하는 거 그대로. 그러니까 보시면 SC생명과학도 당시에 굉장히 조회수가 낮았어요. 뭐 5천? 예. 녹십자도 지금 보시면 7천이죠. 관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시장에서도 별로 관심이 없을 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녹십자가 지금은 막 뉴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슬슬 이제 대중들이 관심도를 높이면서 매수 매도의 관점에서 본다면 슬슬 매도의 관점을 가져야 되는 시기겠죠. SCM 생명과학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기업 CMO 첨생법 그리고 뉴스도 점점 나오고 리포팅도 점점 나오고 대중의 관심과 언론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네. 슬슬 매도할 타이밍을 잡아야겠구나. 이런 대중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거래를 하는 거죠. 별로 관심이 없을 때 진짜 좋은 종목을 가치 있는 것들을 찾아서 남들은 별로 인정 안 해도 나는 인정하는 거야. 그래서 사는 거야. 그리고 남들이 막 좋다고 막 리포트도 나오고 애널리스트도 나와서 막 떠들고 막 증권방송 틀면 막 빵빵 나오고 그럴 때는 이제 슬슬 나와야 되는 거죠. 대중과 반대로. 아셨죠? 그러니까 그런 대중과의 반대로의 시그널을 여기 좀 조회수에서 말해주는 것 같아서 한번 재밌는 내용이기도 한 것 같아서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회수가 너무 안 나오는 것 같다. 제가 올린 영상인데 스마트 리포트인데 그러면 대중들의 관심이 없는데 가치가 있다 판단 드시면 제가 볼 때는 사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그래서 SCM생명과학이 최근에 이제 이렇게 2배 이렇게 급등하는 과정들을 좀 지켜보면서 또 이제 유튜브에 올린 부분들에 대한 반응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십자도 보시면 주가가 이래요. 주가가 이렇죠. 제가 이제 여기서 분석 영상 올려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조회수도 안 붙고 시장에서도 관심이 없었고 근데 지금 보시면 이때 대비해서 주가는 2배 올라와 있어요. 재미있는 현상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니뭐니 해도 이제 빠뜨릴 수 없는 이슈가 있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공장 신설 소식입니다. 대규모 이제 1조 7천억인가요? 투자를 해가지고 4공장을 이제 만들겠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대규모 투자를 집행한다 하면서 굉장히 오늘 관심과 언론포화 그리고 주가 급등을 만들었죠. SK바이오사이언스도 이제 증설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같은 경우 지금 CMO 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또 이제 주목을 받고 있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 실적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는 거잖아요, 이게. 신약 기업보단 그래도 CMO 쪽이. 특히나 이제 뭐 바이오시밀러는 당연하고. 그래서 이 CMO 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 보니까 최근에 이런 쪽으로 수급들을 많이 집행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 같고요. 이 CMO 사업 자체가 글로벌적으로 지금 굉장히 각광받는 건 사실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요 두 기업만 막 우리나라에서 막 주구장창 오르는 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뭐 중국이든 뭐 스위스 론자든 이런 글로벌 업체들도 같이 덩달아 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더스트리 관점에서 바이오 쪽이 확실하게 이 CMO 쪽에 대한 부분이 커지고 있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동안은 뭐 대형 제약 회사들이 이제 공장을 그냥 대규모로 건설해서 자기들이 자체 생산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외주로 주는 경향으로 바뀌다 보니까 더 이상 빅팜들도 공장을 안 늘리고 그냥 외주를 줘버리는 거죠. 바이오 의약품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많아지는데 그만큼 공급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 공급을 자체 생산이 아니라 외주로 돌리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 수혜를 지금 고속 성장하는 한국의 CM 업체 그리고 이제 중국의 CM 업체가 받아가고 있어요. 그걸.
그렇기 때문에 고성장을 하는 고밸류를 좀 받으면서 그렇게 인정받는 걸로 보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이제 이 CMO 대열에 합류를 하면서 상당한 어떤 주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죠. 사실 이제 삼성 바이오록스가 시밀러 만드는 기술에서는 이제 셀트리온의 열의에 있지만 어쨌든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는 CMO 사업 쪽으로는 사실 생산량 기준으로 세계 최대고 대한민국의 어떤 바이오 산업을 좀 높여주는 측면에서는 뭐 당연히 박수 쳐줄 만한 그런 내용이라 생각하고요. 이번에 이제 송도 4공장 같은 경우는 세계 최대 규모죠. 25만 6천 리터. 와, 진짜 뭐 스케일 장난 아니죠? 뭐 돈이 있는 그룹사이기 때문에 뭐 돈이 있으면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부러운 부분이죠.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포인트고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걸 뭐 나쁘게 볼 필요도 없고 박수 쳐줄 일로 생각하고요. 주가의 궤적을 본다면 어찌됐든 오늘 이제 대규모 기관과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왔거든요. 보시면 외국인들이 10만 주, 기관이 이제 19,000주. 금액으로 따지면 기관이 157억, 외국인이 891억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이렇게 수급이 이렇게 변동했다는 거는 일단은 제가 볼 땐 정고점 부근, 요 부분은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뚜렷하게 보이는 것 같고요. 전체적인, 당연하죠. 여기서 이게 여기 밑으로 푹 꺼진다면 전체적인 지금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찬물을 끼얹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게 주도주거든요, 현재.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 업종에서 주도주기 때문에 이게 주요 이평선을 깨버리고 밑으로 추락해버린다는 거는 전체적인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해질 수 있는 추세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위로 고개를 쳐들면서 고점을 돌파시켜준다는 거는 전체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오히려 올라가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게 꺾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한 내용은 향후에 대한 어떤 캐파를 늘려서 결국 CMO 업체는 생산 그 캐파 자체가 이제 성장성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들이 수급을 집중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무난하게 저는 전고점 돌파할 걸로 생각합니다. 이 기사를 조금 더 보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2013년 3만 리터 1공장 시작으로 뭐 2공장, 3공장을 순차적으로 완공시키면서 세계 1위 CMO 회사로 뛰어올랐고요. 이번 증설을 완료하게 되면 총 62만 리터 생산 기지 확보합니다. 그러면 세계 CMO 생산의 약 30% 차지하는 규모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다른 CMO 회사들과의 격차도 크게 벌어지거든요. 2위 업체가 지금 독일 베링거 인겔하임 1회 배양 기준은 30만 리터, 그리고 스위스 론자 같은 경우는 28만 리터입니다. 이거 스케일이 완전 갭이 엄청 커지는 거예요. 압도적인 1위 회사가 되는 거고요. 나중에 이제 야오밍 바이오도 치고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위, 글로벌 1위라는 이제 1위 CM 업체라는 이제 프리미엄을 받게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이제 증설에 나선다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백신 생산에 대한 이제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이번에 아스트라제네카로부터 이제 수주를 받았지만 다른 백신 회사의 위탁 생산 역시 논의 중이다. 아스트라제네카 걸 생산해도 일부 공장에 이제 그 캐파는 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백신 회사의 위탁 생산도 논의 중이다. 그리고 이제 증설까지 나선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K 방역을 잘 해내다 보니까 클린 이미지가 붙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워낙 이제 우리나라 업체 제조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이제 신뢰를 얻고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19에도 모든 공장을 정상 가동해서 안정적인 공급처로 인식. 뭐 인도 뭐 이런 데서는 지금 코로나가 너무 커지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뭐 5만 명씩 늘어나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쪽에서 많이 원료 의약품을 받아 생산했단 말이에요. 글로벌 빅팜들이. 근데 그런 부분들을 한국으로 이렇게 옮기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참 대한민국 K바이오 진짜 올해 내년이 정말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는 그런 모멘텀이 불어닥치는 기간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하여튼 뭐 대한민국 K바이오 정말 응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랜만에 이제 그 코로나 상황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보면요. 지금 2천만 명 돌파했어요.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가 2천만 명을 돌파를 했고요. 단연 이제 미국이 제일 많죠. 브라질, 인도, 러시아 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일별 확진자 증가 추이인데요. 3월달, 4월달에 급증하다가 미국, 인도, 브라질 가세하면서 여기 폭발하고 지금 폭발성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가을 이렇게 날씨가 쌀쌀하고 추워지면 재차, 2차 대유행이 폭발할 거다는 그런 부정적인 전망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치료제 백신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옆에 나라 일본 같은 경우도 누적 확진자가 이제 5만 명을 넘어서면서 지금 굉장히 무섭게 증가하죠. 예.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는 그래도 하루에 뭐 20명에서 한 40명 수준에서 계속적으로 뭐랄까 다른 나라 대비해서는 그래도 적은 수준, 확진자 14,000명, 사망자 305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나라보다 상당히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별 좀 보면요, 뭐 인도가 이제 굉장히 많이 폭증하고 있고 미국도 뭐 4만 명, 5만 명 계속 넘나들고 있고, 제가 볼 때 조금 이 수치 맨날 보지만 최근에 그 유럽이 다시 좀 증가하고 있어요. 스페인 보시면 8,600명, 막 200명, 300명씩 늘어나다가 최근에 이렇게 폭증하기 시작했어요. 영국은 조금 그래도 800명 수준. 예.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 이탈리아는 그래도 좀 양호하네요. 250명 증가. 프랑스가 조금 재차 증가해요. 독일도 1000명 이상 증가하고 1200명. 프랑스가 3900명. 예. 그러니까 유럽이 조금 이제 감소하다가 다시 좀 1000명, 3000명 뭐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들. 예. 스페인 8000명 늘어난 거 보니까 이거 좀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얘기로 들어가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지금 국내에서 코로나 이제 치료제, 항체 치료제 임상 1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환자 모집이 다 완료된 걸로 보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임상 이제 모집 참여 사이트 메디25.com이라는 사이트에서 선착순 마감 해가지고 마감 이렇게 딱 됐습니다. 모집 중이면 이렇게 모집 중이라 뜨거든요. 근데 이제 마감된 걸로 보이니까 환자 모집은 완료된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임상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고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했으니까요. 8월 내로는 어느 정도 임상화 완료 단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뭐 지연될 특별한 일이 없다면 그렇게 좀 우리가 인식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권기성 셀트리온 연구개발본부장의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요거 한번 좀 잠깐 체크해 보겠습니다. 저번에도 이제 제가 강조드린 부분이 이 셀트리온이 지금 현재 변이에 강한 슈퍼 항체를 지금 개발하고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향후에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얘기를 지금 하는 리포팅이고요. 2차 팬데믹 공포가 지금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국 뭐 미국이 이제 주요 이제 언사들도 백신이 그렇게 효능을 못 낼 것이다. 변이에 적응을 못 할 것이다. 그리고 면역 지속 능력 자체가 길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부정적인 얘기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제가 이제 보는 관점은 치료제가 굉장히 중요해질 건데 거기에 있어가지고 분명히 이제 변이가 가을경에는 변이가 굉장히 강해질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거에 대한 대비를 확실하게 하고 있는 이 셀트리온의 치료제가 저는 분명 제 가치를 받고 부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말까지 임상 중간 결과 도출하는 게 목표다. 임상 이상 결과에 따라서 긴급 사용 신청도 가능하다. 얘기를 다시 한번 하는 거고요. 현재 개발 단계와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질문에 7월 21일 건강한 피험자에게 투여해 약물의 안정성을 확인하는 임상 1상에 착수했다. 약 한 달 정도 걸릴 걸로 예상됩니다. 이후 곧바로 임상 2상에 돌입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상 돌입하면서 이제 9월달 바로 생산에 들어갈 것 같고요. 2상과 3상은 경증, 중증,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 전역에서 이제 진행하는 계획, 혹은 이제 브라질까지 확장하는 계획을 갖고 있죠. 최근 영국에서도 임상 승인 후 1상을 진행하기 위해 코로나19 경증 환자 모집에 들어갔습니다. 한국과 해외에서 동시에 임상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현재 목표는 올해 말까지 임상 2상, 3상의 중간 결과를 도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지금 같이 임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의견 구환을 할 거예요. 어떤 데이터가 이렇게 국내 환자에서 발견되면 영국 쪽하고 또 교류하면서 동시 임상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속도를 붙이고 또 이제 임상 스케줄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조절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지금 국내에서 글로벌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데는 없죠. 승인은 받았지만 그런 것처럼 지금 현재 셀트리온이 유일무이한 국내에서 해외 임상을 지금 현재 환자 모집까지 들어간 그런 부분이라 보여지고요. 신약으로 따진다면 약물 재창출 말고요. 그래서 임상 2상 결과에 따라 개발 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내년 상반기에 신약 허가를 신청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임상 2상 결과를 보고 효능이 있다고 판단되면 입증 자료와 함께 긴급 사용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긴급 사용 승인이 날 것에 대비해 즉시 의약품 제공이 가능하도록 오는 9월부터 항체 치료제 상업 생산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임상 실패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참 어려운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셀트리온은 항체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항체 의약품과 관련한 기술적 노하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사스와 메르스 바이러스 항체 개발 경험을 보유했습니다. 이 같은 개발 경험을 토대로 회복 환자의 비세포 유전 정보로부터 확립한 25개의 항체 라이브러리에서 효과가 가장 좋은 중화 항체를 확보했고, 이는 이태원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를 비롯해 유럽과 미국의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효과가 있다는 전임상 결과를 도출한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네요. 그러면 이제 추가 변이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입니까? 현재 문제가 되는 변이 바이러스는 지난 3월부터 유럽, 미국, 이태원 등에서 나타난 바이러스입니다. 614번 위치의 아미노산이 아스파트산에서 글리신으로 바뀐 형태죠.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CTP59가 변이 시 중화능을 유지하는지 테스트한 결과 변이 후 중화능에서 더 좋은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추후 중화능을 보이지 못하는 항체가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만 더욱 다양한 변이에도 중화할 수 있는 슈퍼 항체 개발에 힘쓰는 등 변이에 적극 대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이에 대한 대응들 시나리오를 갖고서 있다는 부분이 셀트리온의 굉장한 강점이 추후 부각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그룹주 안 짚어봤던 것 같은데요.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이제 오늘 시세는요 5일선에 딱 걸쳐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거량을 줄였죠. 오늘 수급은 기관들은 좀 매수를 했어요. 이번에 연기금 쪽하고 그래서 크게 중요한 어떤 시세 패턴은 아니고요. 오늘 그냥 5일선 정도 걸쳤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헬스케어가 이제 5일선 위에서 이게 최근에 이제 기관들이 좀 많이 샀는데요. 보시면 최근에 한 100만 주 가까이 샀네요. 오늘은 수급이 뭐 크게 변동사항은 없던 것 같아요. 오늘 시장의 관심이 사실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쪽으로 이제 집중이 됐기 때문에 관심도가 좀 비껴 있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뭐 최근에 시세가 좀 그렇게 좋지는 않죠. 5일선 밑으로 뚝 밀렸고요. 하지만 뭐 이게 뭐 무너졌다거나 이런 패턴은 아니기 때문에 잘 보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오스코텍 이 종목이 이제 52주 신고가 냈죠. 국내 항암 신약 업체 중에서 가장 제가 볼 때는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고요.
스마트 리포트에서 자세하게 짚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드팩토도 질문하신 분들이 좀 많으셨는데요. 매드팩토 같은 경우는 요때 이제 12% 빠지는 장대 음봉 때 별 이유 없이 내리꽂는 형태다. 예, 제가 볼 때 회복될 시세라고 생각하고요. 뭐 오늘 이렇게 올려쳤는데 시세가 저는 끝났다고 보진 않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녹십자 같은 경우 녹십자 계열 전체가 지금 주가가 굉장히 좋단 말이죠. 예. 그래서 국내에서 치료제와 백신 쪽도 같이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치료제, 백신 동시 모멘텀을 받는 그런 흐름을 보이게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혈장 치료제가 이제 빠르게 이제 상업화 시킬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녹십자 그룹주, 녹십자 주가가 아직까지 고점이라고 보여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 정도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 마무리 좀 드리면서 드리고 싶은 얘기가 우리가 이제 대중들의 관심이나 이제 언론의 관심이 좀 적은 시점에 향후 이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가치가 올라갈 모멘텀이나 실적 성장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잘 골라내서 이제 낮은 가격에 투자를 하는 것이 핵심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남들이 시장이 제 가치를 모르거나 인식하지 못할 때 기업을 골라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핵심일 수 있죠. 셀트리온도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저점 대비 올라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시장에서 정확히 이 기업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거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보거든요. 예. 하지만 이런 고사성어가 있지 않습니까? 낭중지추. 예. 아주 빼어난 사람은 숨어 있어도 저절로 남의 눈에 드러난다. 여기 이제 사람이 아니라 이제 기업을 넣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낭중지추는 숨어 있어도 저절로 남의 눈에 드러납니다. SC생명과학이 이제 그랬듯이 셀트리온 그룹주가 낭중지추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셀트리온의 단기 투자자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셀트리온의 장기 진성주주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나요? 혹은 이렇게 묻겠습니다. 과거의 신박사에게 묻겠습니다. 셀트리온의 단기 투자로 번 돈이 셀트리온 10년 장기 진성 주주분들보다 더 벌었는가요? 아니라고 답변할 수밖에 없죠. 저도 셀트리온 단기 투자를 많이 했었고 수익을 냈었지만 10년 장기 투자하신 분들 수익률이나 수익금에 버금갔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10년 장기 투자하신 분들이 이렇게 댓글 남기시면 존경한다 얘기를 드리는 게 그런 부분이고요. 셀트리온을 단기적으로 보는 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셀트리온보다 해외에서 바이오로 오타네요. 바이오로 더 많은 돈을 벌어오는 기업이 있나요? 혹은 코로나 치료제, 백신, 신약 중에서 해외 임상 진행하는 기업이 셀트리온 말고 있나요? 향후 셀트리온보다 해외에서 바이오로 더 많은 돈을 벌어오게 될 국내 기업이 있나요? 저는 없다고 생각돼요.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시고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지만 셀트리온보다 저는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해당 분야에서 탑 1, 시밀러 분야에서 탑 1인 기업이죠. 고성장 산업군에서의 퍼스트 무버 기업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기업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행운인 거죠. 우리가 어릴 때 이 우화가 있잖아요. 토끼와 거북이. 근데 오늘 문득 이 생각이 팍 나더라고요. 요즘 아들하고 그림 그리기를 많이 해서 갑자기 문득 떠올랐던 것 같기도 한데 정말 어릴 때 배웠는데 굉장히 뇌리에 있는 동화거든요, 이게. 우직하게. 저는 셀트리온이 거북이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최근에 막 급등했던 막 종목도 있지 않습니까? 막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막 또 진단키트 관련해서 막 토끼 같아요. 예. 근데 셀트리온은 이 거북이처럼 느껴져요. 거북이처럼. 이 동화에서도 결국 거북이가 이겼지 않습니까? 예. 모르겠습니다. 공감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도 셀트리온 그룹주의 시세는 뭐 시장 대비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치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으며 실적도 우리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게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고독하고 외롭게 걸어가는 국내 시장에서의 셀트리온을 우리 현명한 주주분들이 지켜주고 신뢰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 반드시 시장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고요.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항상 시청에 감사드리겠습니다. 항상 응원해드리고 옆에서 현명한 결정 내리시는데 도움드리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